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군사강국이 되길 바라는 충성, 군사무기 전문 싱싱호돌이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인권 정책에 따른 사우디에 대한 유로파이터 전투기 수출권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프랑스에서 다목적 다쏘 라팔 전투기 54대 구매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프랑스 전투기를 처음으로 구매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경제지 라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리야드는 공식적으로 다쏘 에비에이션에 전체 견적을 요청했으며 11월 10일을 마감 기한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발전이 반드시 거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정은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지난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전에 100에서 200대의 라팔 전투기 구매를 고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앞서 2018년에 영국과 2007년 체결한 계약으로 이미 확보한 72대에 더해 48대 타이푼을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유로파이터의 공동개발국인 독일의 반대로 지지부진하자 사우디가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라팔에 대한 새로운 견적 요청은 영국과 독일에 대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프랑스와의 유리한 거래를 잃지 않기 위해 유로파이터 판매에 대한 입장을 제고하도록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파이터 부품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독일은 항공기 수출에 대한 거부권에 대하여 지난 7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밝힌 바와 같이 독일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18년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 피살 사건 이후 독일이 리야드에 대한 무기 판매를 동결한 후 나온 조치입니다. 영국이 독일에 대하여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독일의 유로파이터 생산업체는 정부에게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독일은 사우디 언론인의 사망이 국익보다 우선인지 의문이 듭니다. 독일은 레오파트르 전차 수출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K2 흑표 전차 수출에 청신호가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독일에 이런 행태가 여러 또 있었는데 그 혜택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쏘가 설계한 다목적 항공기인 다쏘 라팔은 1991년 천여 비행을 하고 2002년에 공식 취역한 항공기입니다. 지금까지 435억 6천만 유로에 달하는 프로그램 비용이 투입된 항공기이며, 모델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는데 라팔 B는 7,300만 유로, 라팔 C는 6,800만 유로, 라팔 M은 7,800만 유로로 추정됩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집트, 카타르, 인도 등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라팔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라팔은 F터버너와 함께 최대 75kN의 추력을 제공할 수 있는 두 개의 스네크마 M882 터보제트 엔진으로 구동됩니다. 이 엔진을 통해 초음속 속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순항 속도는 마하 1.47, 최대 속도는 마하 1.8입니다. 5만 피트 상공에서 분당 18,290m의 속도로 상승하는 라팔은 인상적인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기내 금유 시 최대 12시간의 지속시간으로 다양한 작전 수행 능력을 제공합니다. 작전 반경은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침투 구성 시 최대 1056km, 공대공 구성 시 최대 1759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536kg의 날개 하중과 비무장 시 1.5, 최대 중량 시 0.6의 추력대 중량비가 더해져 라팔은 공군을 현대화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에게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종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잠재적 관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 왕립 공군은 주로 미국의 최신형 F-15SA 전투기와 영국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왕립 공군에는
구형 영국 파나비아 토네이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과도해 보일 수 있지만 정치적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러한 전술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70년대 후반 리야드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F-15 전투기 60대 판매에 반대하며 로비를 벌일 때 프랑스와 다소 미라지 F-1 전투기 구매 협상을 시작한 바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리야드의 현재 협상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또한 더 광범위한 지정학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난해 리야드와 오페크가 석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한 이후 미국 의원들은 사우디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판매 금지 조치는 사우디 공군 F-15 전투기의 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사우디가 군사 공급업체를 다각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이웃 국가들도 이미 여러 서방 국가로부터 군용기 공급업체를 다각화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유로파이터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공군 역사상 처음으로 프랑스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슷한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왕정 독재국가 사우디는 미국에 안정적으로 원유를 수출하고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미국 안보 우산 아래서 내부적으로 체제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이고 중동 맹주 자리를 노리는 이란의 위협을 견제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 방위산업체는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사우디 관계는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겸 국가수반 총리는 2018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피살 사건과 관련해 그의 책임을 추궁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였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 탓에 세계 원유값이 급등하며 국내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진 바이든 대통령이 자존심을 굽혀가며 7월 사우디를 방문해 원유 증산을 요청했지만 빈 살만 왕세자는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미국과 사우디 간 갈등의 틈새를 프랑스가 비집고 들어간 것입니다. 지난해 UAE가 프랑스와 라팔 수입 계약을 맺은 것도 미국과 유럽 및 중동 사이의 미묘한 갈등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UAE는 당초 미 F-35 도입을 추진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수출 승인을 주저하면서 틀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UAE는 상당한 굴욕감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당시 UAE가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어 F-35를 수출할 경우 중국으로 첨단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 정세를 잘 판단하여 K방산 수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